네, 집합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용어를 정리하고 이제 각각 그 표현법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부분 집합 이렇게 집합들에서 쓰이는 어떤 간단한 그 개념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이제 집합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집합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 정리가 되게 모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를 중심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집합은 먼저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집합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몸무게가 몇 킬로인 사람, 뭐 시력이 몇 점 몇인 사람, 뭐 성적이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있는 사람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걸 이렇게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분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집합이라고 하고요. 기준이 모호한 것들은 집합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알고요. 먼저 이제 이 시간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집합을 표현할 때는 표현법들이 있는데 표현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합니다. 조건제시법은 만약에 A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바 x는 6의 약수.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법들에서 이게 언제 어떤 그 약속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이 앞에 x 있죠. 이 x는 이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자, 원소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있죠. 이 막대기의 오른쪽에서는 이 집합에 대한 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원소에 대한 설명, 원소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뭐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무조건 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을 때 조건 제시법은 x 바 x는 이 x라는 것은 집합의 원소고 이 막대기 오른쪽은 집합의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쓰는데 표현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있어요. 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면 이 똑같은 집합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실제로 x는 6의 약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이것들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있고 원소 나열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법으로 집합을 나타냅니다. 이건 집합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원소가 뭔가? 자, 원소는 그 집합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를 말해요. 자, 정의부터 써보면 자,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집합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만약에 A가 구성 요소라면 스몰 a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스몰 a가 large A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원소가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합의 원소일 때와 원소가 아닐 때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집합이란 말이 있는데 부분집합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부분집합으로 많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일단 글로 풀어보면 원래의
집합의 자, 원래의 집합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말하면 A 1, 2, 3, 6 이런 집합을 말하겠죠. 원래의 집합에 포함되는 집합을 말합니다. 자, 원래의 집합에 포함된 집합을 말한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집합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원소로 만드는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뽑아내서 그걸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을 때를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A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가 있다고 하면 요걸로 만든 새로운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겠죠. 1은 A 집합의 원소이다. 자, 원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2는 A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0은 A 집합의 원소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원소의 표현법이고요. 자, 요 속에 1부터 5까지 5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만든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1이라는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죠. 요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부분 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3과 4를 뽑았다면 이것도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집합인데요. 자, 공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요 집합이 현재 1부터 5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 속에 원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집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현재 비어 있죠, 여기. 자, 비어 있다는 것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공집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이제 다시 설명할 텐데요. 자, 공집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집합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공집합을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은 뭐와 똑같냐면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걸 이렇게 말해요. 이걸 지금 공집합이라 합니다. 자, 그럼 공집합은 아까 여기 A에 형광색 칠했듯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걸로 집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공집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 집합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원소와 부분 집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옆에 B 집합이라고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B 집합의 원소가 1과 2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B 집합은 A 집합 속에 들어있는 1, 2, 3으로 만든 새로운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B 집합도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집합은 B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보면 집합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 표시를 해보면 1, 2, 3은 B 집합의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A 집합은 B 집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 2, 3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
A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A 집합은 B 집합이 가지고 있지 않은 4, 5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벤 다이어그램 표시가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만약에 자, 부분 집합이 지금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이때는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부분 집합이 될 때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언급은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먼저 이 부분 집합 속에서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진 부분 집합은 정의는 부분 집합 중 자, 부분 집합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 많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요게 지금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의 뜻이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의 집합이 있는데 자, A 집합 원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아까 이제 공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집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A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분 집합과 자, 부분 집합과 원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원소를 구분하기. 자, 요 부분 내용이 일단 중요하네요. 자, 부분 집합은 그 집합의 원소를 뽑아서 만든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원소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은 A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이라는 것을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순수하게 1이라는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입장에서 보면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요 오른쪽에 보면 1을 가지고 집합을 만든 게 이미 A 집합의 원소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1을 만들어서 하는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지만 원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2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2는 A 집합의 원소가 돼요. 맞죠? 근데 2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요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과 원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집합은 A 집합에 뭐가 돼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안에 A 집합 속에 공집합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원소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집합은 이 입장에서는 A 집합의 원소도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집합을 만들긴 만드는데 원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을 만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결국은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면 부분 집합이고 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뜻한다라고 하면 원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 2 자, 1, 2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다고 하면 부분 집합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1, 2로 집합을 만든 것을 생각을 하면 이건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면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고 1, 2로 만든 부분 집합 자체가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원소와 부분 집합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0이 있고 그 다음에 0으로 만든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자, 현재 0으로 만든 집합이 A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는 총 5개가 있는 겁니다. 집합을 만들어서 A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도 있고 순수하게 원소 하나로만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자, 먼저 공집합을 볼게요. 자, 공집합은 A 집합의 뭐인가? 현재 공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소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부분집합도 되겠죠. 자, 만약에 0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A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얘처럼 얘 하나를 A 집합 속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0으로 만든 집합은 A 집합의 원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분이 가죠. 자, 그럼 만약에 0으로 집합을 만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씌웠다고 해봅시다. 이건 지금 어떤 관점인지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집합 있죠. 요 집합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집합을 또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과 공집합을 볼까요? 0과 공집합으로 집합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0과 공집합을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A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여기서처럼 완전하게 집합을 만들어진 상태가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0과 공집합으로 만든 게 A 집합의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집합과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표현법, 그 다음에 원소의 정의, 부분집합의 뜻, 요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표현법, 원소, 자, 부분집합의 정의, 공집합, 그 다음에 서로 부분집합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까지 설명을 했고요. 부분집합과 원소를 구분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부분집합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란 집합을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진 B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원소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B의 부분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이 있겠죠.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도 있겠습니다. (1, 2, 3이)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합은 항상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걸로 집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집합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집합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여기 껍질만 있는 거, 요거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면 총 8개가 존재하겠죠. 자, 근데 8개 중에서 우리가 특징들을 보면 요 3개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이고요. 요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요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있지 않은 거, 아니 3개인 거, 요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걸로 만든다. 3개인 집합으로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3C1과도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3개가 되는 겁니다. 얘는 3C2개가 되고요. 요건 3C3개가 되고 요건 3C0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봤더니 총 8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부분집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운 그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B의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이렇게 가로의 어떤 특정 부분집합을 만드는 Q라고 합시다. 자, Q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과 2와 3으로 부분집합을 만들 텐데 우리가 이 속에 1과 2와 3을 직접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1을 집어넣을게요. 자, 1을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은 Q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죠. 2번도 마찬가지로 Q의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1, 2, 3번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두 가지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을 한번 써볼게요. 자, B의 집합의 원소. 자, B 집합의 원소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각각 두 가지씩입니다. 자, 이해 가죠? 자, B집합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각각 두 가지씩이에요. 그러면 Q의 안쪽에 들어갈 건가, Q의 바깥쪽에 들어갈 건가, 그 경우의 수가 각각 두 가지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선택에 따라 Q 집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져라고 하면 2의 세제곱기가 되는 겁니다. 자, 2의 세제곱기. 자,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안쪽을 1번 영역이라고 할게요. 요 바깥쪽을 2번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번에 2와 3이 들어가고 만약에 2번에 1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든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1, 2, 3을 Q의 안쪽이 넣을 건가 바깥쪽에 넣을 건가 선택권이 각각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해서 8개를 생각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번 영역에 2번과 3번이 들어가고 2번에 1번이 들어갔다면 이 집합은 이 Q라는 집합은 2와 3으로 만들어지겠죠. 2와 3으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이 아까 있었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가나요?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번에 3이 들어가고요. 만약 2번에 2와 1이 들어갔다면 자, 현재 설명하는 이 모든 상황은 8가지 중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1에 3이 들어가고 만약에 2번 영역에 2와 1이 들어갔다면 이 Q라는 집합은 3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3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분집합이 3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합은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즉,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이 집합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요거를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요 A라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아까 컨비네이션으로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이 집합
벤 다이어그램의 포항 관계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컨비네이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공집합부터 볼게요.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집합을 뜻합니다. 그러면 n개에서 한 개도 뽑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원소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쭉 더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은 이렇게 될 거예요. nC형이 뭘 뜻한다고 했죠? 이거는 공집합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와도 똑같겠죠? 자, 그럼 만약에 포함관계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포함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A 집합에 들어간 원소는 n개인데요. Q라는 집합을 만약에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Q라는 집합 속에 1번 영역에 속해 있을 건가 2번 영역에 속해 있을 건가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하나마다 선택권이 두 가지씩 들어있겠죠. 그럼 만약에 1번 선택권이 두 가지, 2번 선택권이 두 가지, 각각 전부 다 두 가지 선택권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게 몇 개가 있죠? 여기 총 n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각각 원소의 선택권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2의 n승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의 n승계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Q집합 속에 들어있냐, Q집합 바깥에 있냐에 따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볼 때도 2의 n승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더해서 2의 n승계가 되는 공식은 이제 나중에 확률 통계에서 나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선택권으로 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공집합 같은 경우는 모든 원소가 어디 있을 때죠? 2의 영역에 있을 때입니다. 즉 Q집합 속에 들어있냐 아니면 Q집합 바깥에 나가냐 이렇게 따져보면 A집합의 부분집합을 전부 다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다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앞에서 했다시피 2의 5승계가 되고요. 만약에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개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뭔가라고 하면 0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집합을 이렇게도 쓰죠. 이것도 0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집합 속에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개수를 세라라고 하면 이게 1개라고 하겠죠. 이것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부분집합은 그 집합 속에 원소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을 만들다 보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까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으로 그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을 NC1,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것을 NCE 이렇게 뽑아내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고요. 자, 부분집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각 원소가 그 집합 속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로 풀어서 설명했고요.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질 때는 컨비네이션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NCE 같은 경우는 N개의 원소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만들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 2, 뭐 이런 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해하는 공식들은 컨비네이션과 집합의 포함 관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표현은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요. 아주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문제에 적용할 때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잘생긴 사람의 집합, 못생긴 사람의 집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인 사람들의 집합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이고요. 표현법은 이렇게 하면 원소이다. 이렇게 하면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조건제시법에서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원소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원소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나타내 봤죠.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집합 A는 6의 약수이다 라고 하면 집합 A는 현재 A는 조건 제시법으로 써져 있죠. 자, 쉽게 원소의 나열법으로 고치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집합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EX가 S집합의 원소인데 그 X라는 것은 A집합에서 뽑아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S집합은 A집합에서 뽑아낸 원소를 두 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10, 24 해서 24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n에 1과 2를 집어넣어서 x를 만든 다음 그 x를 a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죠. 자, b 집합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자리 소수 2, 3, 5, 7이죠. 자, S집합의 표현을 보면 A 플러스 B가 원소고 그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막대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A집합에서 하나를 뽑아내고 B집합의 원소를 하나를 뽑아내서 더하라는 게 S집합의 뜻이 되겠죠. 자, 직접 실행을 해보면 A가 1일 때부터 해볼게요.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더하면 3, 4, 6, 8 이게 되겠죠. 만약에 A를 3을 뽑아낸다면 자, A를 만약에 3을 뽑아낸다면 3과 2를 더했을 때 5 맞죠? 그 다음에 6은 있죠. 그 다음에 8도 있죠. 그럼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10, 20에다가 36인가요? 그래서 36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A집합과 B집합이 이미 나와 있네요. 자, P집합과 Q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 P집합은 원소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자,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3이고요. 만약에 4가 쓰였다면 4를 해주면 3이고 4, 5 이렇게 되겠죠. A 집합에서 6을 꺼냈다면 5, 6, 7이 되겠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을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Q 집합은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를 뽑아서 곱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를 뽑았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4를 뽑았다면 0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6을 뽑았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작은 숫자부터 써도 되지만 큰 상관은 없고요. 자, 3번 문제. 자, 이번에는 A 집합에서만 뽑아낸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 다음에 같은 원소를 뽑아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소를 뽑지 않는다라고 하면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5, A 플러스 8,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겠죠. 각각 원소가 다 다릅니다. 자, B 집합의 원소의 합이 30이다. 자, 세 개를 다 더하면 2A 플러스 26이죠. 그래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집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고 이 두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집합 속에가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제 1번, 2번은 개수가 정해진 집합과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집합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는 짝수라고 하면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겠죠. 끝이 있는 것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3의 배수처럼 끝이 없는 거,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원소를 뽑아서 만든 집합을 부분집합을 했겠죠. B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에서 원소를 뽑아서 이제 부분집합을 만든 것을 부분집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포함하면 A는 B에 포함된다고 하고 이걸 부분집합을 쓰는 기호가 되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자기 자신 또한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당연히 A가 C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서로 포함 관계가 같다면 이거는 같은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부분집합이란 뜻은 집합 중에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이고요. 이걸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라고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승 개였고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승에서 자기 자신을 뺀 게 됐었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이 팁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점검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공집합은 집합의 껍데기만 있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걸 뜻하죠.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고요. 자, 2번처럼 0을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럼 0도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0을 뽑아서 집합을 만들면 원소의 개수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공집합을 뽑아서 집합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공집합이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집합의 껍데기로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공집합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죠. 요거는 집합의 껍데기 속에 다시 이런 게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집합의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하나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공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죠. 조건 제시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 집합을 개수가 몇 개인지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볼게요.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니까 마이너스 1, 0, 1이겠죠.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실수는 없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실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B집합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NA부터 볼까요? NA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B,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볼게요. 자, 기억, 공집합의 원소가 아닌가. 자, 현재 공집합은 원소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립니다. 자, 니은,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인가? 항상 성립하죠. 자, 디귿, 자, B집합을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네요. B라는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A의 원소가 아니라 B집합을 뽑아서 만든 것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자, 리을, 공집합과 B가 집합으로 만들면 A의 부분집합이 되는가? 자, 현재 공집합과 B가 원소로 들어가 있죠. 원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것을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다. 이거는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맞죠? 자, 미음, A와 C로 만든 집합이 부분집합인가? 자, C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비읍, 자, B와 BC가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B가 원소로 들어가 있고요. 요 자체도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소를 뽑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 이건 부분집합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포함관계가 나와 있죠. 서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서로 부분집합이란 뜻은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1과 2가 있는데 3이 없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A, B를 표현해 볼게요. 자, 만약에 A가 2라고 했을 때는 A 집합이 1, 2, 3이 됩니다. 자, B 집합을 표현합시다. 자, B 집합을 표현하면 A가 2라고 하면 3 맞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2니까 이건 1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B-1이 2가 돼야 되니까 B는 3이 되나요? 자, B를 3을 써서 만들어 봅시다. 그럼 만약에 B를 3을 썼다면 이거가 2가 되기 때문에 A, B 집합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성립하네요.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1, 2, 3이 되죠. 근데 B라는 집합을 만들어 봤더니 3, A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틀리죠. 우리가 맞는 경우는 A가 2, B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그럼 답은 5가 되겠네요. 자, 예제 7번 봅시다.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각 A집합과 B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자, A집합은 2분의 A 마이너스 3과 3이고요. 자, B집합은 2와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표현법이 B집합이 A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B집합의 원소이면 A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죠? 요거 하나 남았죠? 그래서 요것만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가 되겠죠?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최종적인 포함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포함관계 첫 번째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자, C라는 영역이 A라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C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게 A에 포함되어야 되면 A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 포함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B와 O가 만나도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O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A와 B의 포함관계를 볼게요. 자, 그 말은 A가 B에 들어있어야 되죠. 자, A를 먼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B가 이걸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B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볼게요. 자, A와 마이너스 2를 볼 때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커야 되죠. 자, B와 6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6이 B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들, 이 두 가지의 포함 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보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 값은 답은 4가 되겠죠. 자, 집합의 기초적인 이론과 간단한 예를 풀어봤는데 꼭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해서 정확하게 완전히 그 단어의 뜻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